그래서 특정한 MBTI 검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결과가 좋으니까. 일공심입니다. MBTI에 네.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계획입니다. 네. 전문가이신 백시영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MBTI별로 학습법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활용해서 효과가 있다면은 저도 써먹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이 주장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나 그 경우를 따지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사실은 MBTI 가지고 공부에 적용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자기가 E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남들과 어울려서 공부하는 게 좋겠잖아요. 실제로 외향적이라고 하면 사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 자체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시험 자체는 외향적인 사람한테 맞춰서 시험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마 종이나 아니면 스크린에 있는 글씨를 보고 시험을 봐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외향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외향적으로 즉 사람들과 만나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특화되기 때문에 앉아서 조용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 어렵죠. 힘들죠. 점수 안 나오죠. 거꾸로 내향적으로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내향적인 방법, 즉 혼자 앉아서 남들과 말고 혼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다든가 어떤 것을 보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조금 적게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시험은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앉아서 조용히 시험 보는 거.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게 활용 자체가 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는 하나의 면이지 다른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공부한 것 자체를 남들과 얘기를 해서 의사소통에 쓴다든가 또 글을 써서 남들이 읽어본다든가 이런 의사소통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활용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섞어서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해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남들과의 토론도 하고 혼자서 공부도 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추구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온다. 이것이 이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MBTI 검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결과가 좋으니까 개의치 마시고 공부하는 게 좋다. 공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자기 성향에 맞게 그 방법을 취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혼자 공부해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상당수의 경우에는 망가져요. 뭐 예를 들어 전국에서 뭐 몇 명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학생들조차도 재수할 때 재수학원에 다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미 수능은 그 전년도에도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학원에 다녀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은 그 학생들은 자기가 수업을 듣는 강사보다 잘 볼 수 있어요. 특히나 국어 과목 이런 거는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자기 편한 대로만 하면은 망가진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했을 때 혼자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이러잖아요. 대체로 점수가 안 나와요. 저는 이거의 원인이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의 최적화된 학습 성향 그거에만 맞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더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부는 실은 굉장히 종합적이라서 자기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다 이걸 추진한다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아, 난 이런가 보다 하고 재밌네.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이면은 딱 적당할 거라고 봐요. 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사실을 만들어졌다고 봐도 돼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바넘 이펙트라고 있어요. 바넘이라고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는데 영화 제목은 이제 Greatest Showman 이렇게 아마 제목이 나온 게 휴 잭만인가요? 그분이 이제 주연을 맡아서 했는데 이분은 쇼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
뭐 전복이랑 비슷한 건데 어떤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어떨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지만은 피곤할 때가 많으시죠.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왼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금 피곤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왼발의 크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왼발의 크기를 줄이는 약이라든가 이 상품 같은 거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장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딱 던져주고 그거를 물으면 그거에 대한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바넌 이펙트, 소위 말하면 약장수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MBTI가 여기에 딱 들어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MBTI 몇 개 좀 테스트 해봤거든요. 네. 몇 번 해봤어요. 네. 읽어봤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게 나온 결과를 둘 다 읽어봤더니 둘 다 나야. 네. 잘 맞네 생각 들었는데 네. 그게 약간 바넘 이펙트랑 비슷한 거로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바넘 이펙트가 많다. 요거는 MBTI를 분석한 분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약장수 이펙트가 많다. MBTI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점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좀 기대고 싶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요소에서 약간 마음의 위안 같은 것,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다.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게 또 연구가 된 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바넘 이펙트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뭐 하나 말씀드리면 오 그게 맞아 내 말이야 하고 자기 위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MBTI가 뭐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바넘 이펙트하고 여기 확증 편향 요소가 과학적이지 않은 뭐 분석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MBTI 검사의 특징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투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실제로는 조금 외향적이지 않은데 그럼 외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가 별로 없어요. MBTI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연구가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MBTI는 심리학적 도구가 아니다. 저희 이제 와이프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자주 말해요. 네. 당신은 참 로또 같은 존재다. 안 맞는다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 되게 외향적이거든요. 네. 자기는 E가 항상 나온다. 네. MBTI 하면 저는 항상 I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당신과 나는 물과 불 같은 그런 존재들이야.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거 이제 저기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제 제가 주장해도 될까요? 저는 약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사람 대 사람은 의견차가 있다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 왜냐? MBTI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MBTI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서의 마음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죠. 야, 우리가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지내잖아. 우리 잘 해보자. 근데 이제 좀 안 좋아요. 이 성격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분석을 한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MBTI가 정확한 이론을 써놓고 그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이론처럼 갖다 붙인다고 보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계학적으로 좀 무리가 심해요. 어떤 거냐면 I하고 E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내향성과 외향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내향적이거나 아주 외향적인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의 특성이 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벨 커브라고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 인간에 대한 거의 대부분은 다 이렇습니다. 키라든가 몸무게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은 이 벨 커브를 따라하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통계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반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딱 반으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임의적으로 반을 딱 잘라놓고 반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치우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외향적.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림을 주고 있어요. MBTI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벨커브가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죠. 이쪽 끝, 저쪽 끝, 중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정보를 주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외향적인데 만약에 MBTI에서 E가 나왔어. 그럼 난 외향적인 사람인가 보네? 하고
자기 체면이 걸려서 더 외향적으로 행동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뭐 내 자신에 대해서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좀 이제 다른 사람의 약간은 분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때는 MBTI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안이? MBTI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심리 성격 검사가 있죠. 아, 그건 뭐예요? 헥사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에 다양한 문화에다가 적용시켜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함을 보완시켜서 만든 게 헥사코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 한국 사람들한테도 잘 맞는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선비의 나라 예, 한국에도 잘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뭐가 더해졌냐면 네. 첫 번째 헥사코에 H가 더해진 건데요. 네. 빅 5에서 네네. 이게 이 영어라면 honesty, humility. 이게 선비들의 그 덕목이잖아요. 그쵸. 이게 네. 진솔성 플러스 겸손함. 요게 이제 동양 사회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고 사람들의 이제 문화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성격의 척도다 해서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로 따져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진솔하고 겸손함의 정도, 요 H가 조금 이거는 영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정도는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겸손하지 않더라도 공부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다면 조금 더 겸손해보자. 조금 더 진솔해보자. 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C인데요. C는 conscientiousness인데 요것이 성실도예요. 요것이 가장 큰 척도입니다. 공부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성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헥사코라든가 다른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성격 검사도 같은데요. 지적 능력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여기 헥사코에 6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6가지 지표가 어떤 지능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헥사코나 다른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성격 검사를 하시면 힘든 게 뭐냐면 모든 성격은 다 좋다. 이게 MBTI의 특징이거든요. 모든 나쁜 성격은 없고 그냥 특성일 뿐이다. 아니에요. 이 헥사코라든가 다른 이런 성격 지표는 그냥 얘기를 해줘요. 여기 맞잖아요. conscientiousness, 성실도가 떨어지면 공부에 안 좋다. 성실도 높으면 공부에 좋다. 딱 그냥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프죠.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이제 과학과 비과학, MBTI와 이제 그 헥사코의 차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MBTI하고 공부 그리고 MBTI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격 검사 하나를 헥사코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공부와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점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내용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